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소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한자풀이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 중에서 댓글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전번에 소주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을 했는데요. 댓글 내용이 뭐냐면 불사르 소자 술주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자도 술주자로 쓴 거예요. 이것도 술주자입니다. 그래서 소주 이렇게도 쓰는 건데 이런 거는 왜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술주자에 이것도 술주자입니다. 술주자고요. 그 다음에 전국 술주자입니다. 전국 술주자예요. 그래서 전국술이라는 것은 진한 술을 말합니다. 진한 술이라는 것은 뭔가요? 진한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이 높은 술이에요. 알코올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알코올이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술은 세 번 중류한 거예요. 중류한 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쵸, 여러분.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알코올은 70도씨에서 끕니다. 끓어요. 그래서 술은 우리가 꼬들밥에다가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물을 부어서 이게 독에다가 발효시키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도 발효되면 이제 알코올이 발생해가지고 알코올과 물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 불로 끓이게 되면 어, 불로 끓이게 되면은 먼저 알코올이 먼저 올라오죠. 수증기가. 그쵸. 수증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술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먼저 알코올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끓다 보면 100도가 넘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물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과 알코올이 이제 섞여서 또 올라오죠. 그때 이제 이게 1차 증류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차 증류. 1차 증류할 때 순수 그냥 알코올만 수증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수증기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물과 알코올이 섞여서 나옵니다. 물과 알코올이 섞여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증류하면은 이제 알코올을 0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물로 치자고요. 그럼 물로 치면 수증기가 그렇게 이제 혼합이 됐죠. 그러면 1차 증류했을 때요. 그러면은 1차 증류했을 때, 그 다음에 2차 증류를 하면은 이제 알코올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차 증류를 하게 되면요. 3차 증류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류를 하면 할수록 알코올이 점점점 높아져요. 도수가 높아집니다. 왜요? 알코올은 7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알코올이 먼저 올라오니까 그 알코올이 점점 더 많아지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니까 더 끓여야만이 물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증류를 한 번 끓이게 되면은 물과 알코올이 좀 적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점점 끓이면 알코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이 높다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25도가 넘었잖아요. 지금은 알코올 도수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독한 술이었다는 거예요. 진한 술, 독한 술을 전국술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로 쓰는 것은 독한 술, 즉 세 번을 증류한 술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독한 술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술을 발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술 발효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 마디초는자 이게 이제 마디초자인데요. 요거는 술을 의미하고요. 술을 의미하고 이건 마디촌이에요. 마디촌. 이게 마디촌은 뭐냐면은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게 한 번 마디, 두 번 마디, 세 번 마디, 세 번 중요한 쓰다 그래서 마디촌자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끓일수록 한 번 끓이고 또 끓이고 하면 할수록 알코올은 계속 늘어나서 더 진한 술이 되고 더 독한 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주를 이자로 쓰는 이유는 옛날에 알코올 도수가 높았고 또 증류를 또 많이 했다. 그래서 진한 술, 독한 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주를 쓴 거예요. 자,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소문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바소자 또는 곶소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곧 장소를 거르는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들을 문자, 어떤 장소에서 들어가지고 또 어떤 장소에서 봐가지고 남한테 얘기하면 그게 소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구사적 의미는요, 전하여 들리는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소문에 대한 명언을 좀 찾아봤는데요. 소문이란 진실보다는 어떤 바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바람,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좋은 얘기, 아주 괜찮은 거, 남에게 알려도 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내가 잘못된 거, 들어서는 안 될 얘기까지 여러분은 소문을 내나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전부 다 좋은 내용. 남이 알아서 좋은 거. 그런 좋은 내용만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를 알린다는 것은 많이 알릴수록 더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뜻이고, 소문은 바람에 가깝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100% 내가 얘기 전달을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했던 말을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할 때 그 100% 그대로 전달이 안 되죠. 막 오바되고 막 더 부풀려지고 막 내가 말 안 한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더 과장돼 가지고 소문이 들어오는 것이죠. 나한테 귀에 들어오는 게 똑같이 내가 얘기한 그대로 100%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문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중간에 막 섞이고 막 안 하는 말도 막 나오고 나도 모르는 얘기도 막 들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진지한 친구는 나의 말을 믿고 가식적인 친구는 소문을 믿는다. 그렇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진실하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그거를 믿어야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내가 말을 전달했던 게 소문 해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그 엉뚱한 얘기까지 들려서 다시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못된 얘기, 소문이라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진짜 소문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부풀려서 전달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그런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것은 가식적이죠.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말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이게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우리 소문,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째 뽑아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소자. 바소자는 7급에 있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은요, 방법 또는 일 그런 것도 있고요.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곳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 장소, 지역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지게호자입니다. 지게호.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 근자예요. 그래서 지게와 도끼를 갖고 어디를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걸로 밥을 하거나 아니면 국을 끓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나무가 필요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아주 옛날에는 전기 가스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하려면은 나무가 필수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필수예요. 그럼 나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하려고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 그래서 이 제3자가 지게와 도끼를 가지고 가는 건 농부라든지 아니면 나무꾼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지게와 도끼를 가지고 가면 제3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산으로 나무하러 간다. 아,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게 100%예요, 그게. 그 도끼와 나무를 가지고 농가 밭을 갈 수는 없어요. 농가 밭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만 갈수록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장소가 산이다. 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한 자리를,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게와 도끼를 가지고 가면 산에 나무하러 간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소, 고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에서 지게와 도끼를 가지고 가면 산으로 간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지게에다가 도끼로 나무를 쪼개서 실어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모습이에요. 농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게와 도끼가 있으면 산으로 간다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게 호자죠. 지게 호자입니다. 이건 4급에 있어요. 이게 지게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게 지게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작대기가 있습니다. 지게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작대기로 받쳐야만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게와 작대기가 있는 모습 보셨죠? 그러면 이게 지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뾰족하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대기가 이렇게 받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게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지게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작대기로 이렇게 받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글자화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글자화 할 수가 없어요.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해요. 글자라는 것은 항상 쓰고 또 보고 읽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 같은 것도 쓰고 또 그걸 한글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쓰기도 편리하고, 써야 되니까 쓰기도 편리하고, 한글을 우리 쓰죠. 글자, 우리말 쓰지 않아요? 쓰죠. 그러니까 쓰니까 손으로 글을 쓸 때 쓰기도 편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딱 볼 때, 읽을 때도 글자 모양이 좋아야 하잖아요. 어? 막 이런 게 글자가 막 이상해.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는 게 기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는 기본으로 바탕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를 옮겨요.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이 위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지게호자예요. 자,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작대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게고, 그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게호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게호자는 또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가가호호 하면은 그 해석이 집집마다 그런 뜻입니다. 집가자에다 지게호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호호 할 때 호자를 지게, 집집, 지게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집집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집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지금 쌀인문이에요. 쌀인문이라는 것은 쌀의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통나무에다 이제 쌀을 엮어가지고 통나무에다 묶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기둥에다가 여기를 이제 묶어요. 이렇게 묶어죠. 끈으로 묶습니다. 여기다 묶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쇠가 있어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고리로 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열어도 몇 번 열어 왔다 갔다 해서 지장이 없고 튼튼하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기둥하고 엮었던 쌀이하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러나 묶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나중에 풀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문이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게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쓰러지게 이게 나무를 기대요. 이렇게 개놓습니다. 딱 버틴 게. 뭐처럼요? 지게의 작대기처럼. 지게의 작대기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지게를 넘어지지 않게 작대기로 받치는 것처럼 이 쌀의문도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게와 작대기를 받치는 모습과 똑같다 해서 지게호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문은 집의 대문이기 때문에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게호자도 집을 의미한다. 그 말은 대문, 쌀의 문을 쓰러지지 않게 작대기처럼 받친 모습이다. 예, 지게가 이렇게 작대기를 받쳐 있는 모습을 지게호자니까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집도 쓴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 근자예요.
이건 3급에 있습니다. 도끼 근자는 왜 도끼 근자냐면요. 도끼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도끼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도끼 자루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자, 이런 건데요. 지금 도끼가 모양이, 그 도끼 모양, 쇠붙이 모양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잡이를 말하는 겁니다. 손잡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끼는 뭘 할 때 쓰는 건가요? 통나무를 자르거나 쪼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통나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도끼 모양을, 손잡이와 도끼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통나무를 쪼개고 자르고 하는 도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끼 근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끼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도끼와 손잡이, 이 도끼로 통나무를 쪼개거나 자르거나 하는 도구다. 통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통나무를 도끼로 자르거나 쪼개거나 하는 도구다. 그래서 도끼 근자입니다. 자, 그러면 도끼 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터진 입구예요. 터진 입구고요. 요거는 도끼 근자죠. 도끼 근. 그래서 터진 입구는 뭐냐면요. 그 터진 입구 모양 형태로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장간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보면은 앞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터져 있고요. 그 안 공간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디귿자 모양, 입구 터진 모양처럼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앞에 부분이 터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 건물 안, 그러는 걸 의미하고요. 건물 안 모습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대장간을 의미하는 건데, 대장간에 이제 그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갱이라든지 또는 꽃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톱이라든지 도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쇠를 달궈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은 호미관을 만들면 호미를 여기다가 만든다라는 의미, 여기 만들다라는, 여기서 이렇게 이 대장간 안에서 만든다는 의미의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를 도구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여기다 넣어야만이 글자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냥 호미 만들면 호미도 넣고, 낫을 만들면 낫도 넣고, 칼도 짜면 칼도 넣고, 삽도 넣고 막 다 넣어가지고 한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끼를 만든 건 하나를 딱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인 장자입니다. 장인 장자예요. 장인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도구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도끼 근자예요. 도끼 근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일자죠. 하나일. 하나일은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또 수평선, 지평선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미해요. 여기서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 땅에 그런 뜻입니다. 예, 평평한 땅에, 이게 하나 일자죠. 평평한 땅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도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도끼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처럼 평평한 땅에 이 언덕이 이렇게 도끼날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덕이라는 거예요. 언덕구자입니다. 언덕구.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도끼날처럼 됐다. 그럼 평평한 땅에 도끼날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언덕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 근자죠. 도끼 근. 이건, 나무를 도끼로 뭐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도끼로 자르거나 또는 쪼개거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무를 도끼로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로 도끼로 쪼갰다 그래서 쪼갤 석자입니다. 이 3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갈착자입니다. 갈착자. 가다 그런 뜻이죠. 책받침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끼 근자예요. 도끼 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이죠. 도끼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왜 가지고 갑니까? 나무하러 산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하러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 도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무하러 산에 간다 그래요.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서 여기가 가깝고 여기는 좀 멀죠. 이 짝사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나 가스로 뭐 국을 끓이고 또 뭐 밥을 하고 그다음에 방도 따뜻하게 데피고 따뜻하게 하죠. 온수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전기나 가스로.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 전기, 가스 없을 때 그때는 전부 국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야 되고 하려면 나무가 필수예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산에서 멀리 가서 나무 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아요? 나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는 길도 멀고 또 그 먼 데서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또 집까지 오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때요?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가지고 갈 때는 나무하러 가는 것이고 나무를 산에 가는 것인데 집에서 산으로 갈 때 가까운 산에 간다. 멀리 가지 않는다. 왜요? 무거워서 힘드니까. 거리에 무거운, 지게를 치고 그냥 무거운 걸 갖다가 멀리서 이렇게 먼 산에서 해가지고 집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려면, 좀 덜 들려면, 가까운 데서,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 도끼를 가지고. 그래서 가까울 근자입니다. 가까울 근자예요. 이 굽에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도끼 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도끼 근자예요. 도끼 근. 이거는 하품할 흠자입니다. 하품할 흠자예요. 자, 그러면 하품하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죠.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릴 때가 우리는 어느 때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큰 소리 칠 때 입을 크게 벌리고요. 노래를 크게 부를 때 또 큰 소리를 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너무 기뻐가지고 한바구음을 질 때도 입을 크게 벌립니다. 바로 여기서는 한바구음, 또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크게 입을 벌리다. 입을 벌리다. 그런 뜻이고요. 자, 도끼를 가지고 뭘 했는데 크게 입을 벌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나무 통나무를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도끼로 여기 지금 톱으로 잘랐지만 도끼로 잘라서 가져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끝인가요? 전부 다 또 도끼로 쪼개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무리 이게 마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하고 국 끓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또 따뜻하게 때우고 하는 거 이게 마무리예요. 그래서 도끼로 이렇게 다 쪼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다 월동지미가 끝났을 때 힘들게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게 힘들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때 일 끝마무리를 했을 때 즐거워요, 슬퍼요? 즐겁잖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즐거워요. 다 완성된 기분. 그때의 즐거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나무를 다 쪼개서 이게 월동 준비를 해서 마무리가 다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기뻐, 기뻐할 흔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일시예요. 보일시. 보일시는 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 여기서는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근이에요. 도끼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과 도끼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도끼라는 것은, 우리 신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제 신을 찾게 되나요? 뭘 요구할 때, 원할 때, 빌 때, 소원을 빌 때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그런데요. 근데 도끼가 이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넓잖아요, 도끼가. 근데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뿔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가 좁고 그다음에 밑에가 넓잖아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빌 때 두 손을 모으잖아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딱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으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빌 때 두 손을 오른손, 왼손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으면은 요거를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모양이, 측면으로 봤을 때 모양이,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측면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부분이 뾰족하고 밑에 부분이 두툼하죠. 그런 삼각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도끼 측면의 모양처럼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을 여기서 도끼 근자는 도끼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뾰족하고 밑에는 넓고 그러잖아요. 도끼가 그래요, 실제로. 측면을 볼 때. 그러니까 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는 뾰족하고 밑에는 좀 넓죠.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위에는 뾰족하고 밑에 넓은 측면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정면을 보세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도끼 모양처럼 왼손과 오른손을 모아서 신에게, 요거는 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신에게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자입니다. 빌기자예요. 요거는 3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참 그냥 막 무조건 외우고 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재밌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자, 무조건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손수자죠. 손수. 그 다음에 이거는 도끼근이에요. 도끼근. 네, 그래요. 그럼 손으로 도끼를 들고 뭐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몇 번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잖아요. 몇 번, 10번 찍어 안 놓으면 나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찍습니다. 도끼를 찍어요. 그럼 찍게 되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꺾이죠. 그래서 꺾을 절자입니다. 꺾을 절자예요. 그래요. 4급에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들을문. 자, 들을문은 6급에 있습니다. 6급에 있고요. 듣다라는 거 국어사전 의미가요. 귀로 소리를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상 의미는 여기가 문문자입니다. 문문. 그 다음에 이거는 귀자예요. 귀자입니다. 그래서 귀로 문에다 귀를 대고 뭐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귀에 대고 문에 대고 왜 귀에다 문을 댑니까? 그 방 안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니까요. 또 뭐 내 얘기하나? 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속삭속삭 거릴까? 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나 하고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이런 적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귀로 문틈 사이에 문의 틈 사이로 귀를 대고 듣는다. 그래서 들을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을 문자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 틀이 이렇게 있죠. 대문 틀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문 틀이 있죠. 대문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장이 이렇게 있어요. 빗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글자화 해야 되는데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대로 그냥 대문을 이대로 글자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또 여러 개의 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이게 이제 빗장이 있잖아요. 빗장이 있는 거를 위에다 올립니다. 빗장을 위에다 올리고요.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도 열이 올려요. 예. 그래서 요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지워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워요. 위로 올렸으니까요. 자, 올렸어요. 위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빗장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또 요만큼 올려줘요. 그리고 요거를 또 지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뭔가요? 이게 문문자예요. 문문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가지고 많은 한자를 넣어서 또 만듭니다. 한자를. 그래서 이게 여기다 넣어서 한자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고 또 여기다 넣어서 한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문문자를 원래 문의 그 빗장과 문틀 모양을 밑에 부분을 빗장을 위로 올리고 밑에 부분을 위로 올렸다. 이것도 위로 올리고 또 이것도 위로 올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자를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해서 또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했다 그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건 8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귀위자입니다. 귀위자예요. 이거는 5급에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귀인데요. 우리 귀인데 사람 귀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가 머리가 있죠. 그쵸?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귀 밑에는 또 뭐가 있나요? 턱이 있죠. 턱. 그죠? 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귀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귀가 있고요. 예,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귀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가운데 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위에는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밑에는 턱이 있고, 귀 밑에 턱이 있죠. 귀 위에 머리가 있고, 귀 밑에 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귀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귀 모양을. 그래서 귀 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문문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문문자죠. 문문.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원자입니다. 말씀원. 그래요. 그래서 문은 대문 있고요. 대문 있고요. 또 방문 있죠. 방문. 방문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방문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죠.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문에서 말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문은 대문이 있고 방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방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때요? 오손도손 얘기. 차가워요, 온화해요? 온화하죠. 그래서 온화할 은자입니다. 방 안에서 얘기를 오손도손 가족끼리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원이니까요. 그래서 온화할 은자예요.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문자죠. 문문.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구자입니다. 자, 입구는 입수인 기능 역할을 모두 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가 입으로 이제 말을 하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입으로. 그래서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에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면서 계십니까? 계세요? 누구 없어요? 이게 물어보는 말이죠. 지금 옛날에는, 지금 아주 옛날에는 뭐 물어보거나 노크를 했죠. 지금은 이제 초인종이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예, 그 초인종이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면 되고 막 그 여러 가지 연락처가 연락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아주 옛날에 초인종 놓고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문을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계세요? 누구 없습니까? 계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입으로 물어본다. 그런 게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예요. 예, 7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문자죠. 문문.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방 안에 그런 뜻이죠. 방 안에 마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라는 게 이제 고민을 해서 뭐 자기 발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왜 잘못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되새기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거 잘못을 알았다면 다음은 안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럴 일이 없겠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당구 같은 거 보면은 딱 치고 나서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서 그거를 딱 내가 왜 각, 각을 어떻게 줬지? 힘을 너무 세게 줬나? 각도를 너무 짧게 줬나? 길게 줬나? 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짧게 줬어. 너무 길게 줬어. 너무 시대게 쳤어. 천천히 쳐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수들 보면은 딱 앉아서 딱 쳤는데 안 맞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런 거, 그런 걸 고민하면은 점점 그럴 때는 이제 저런 상황에 이치에 다가가 오면은 다시는 내가 저렇게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하면서 자꾸 발전해야 그래도 잘 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자기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방 안에서 마음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 답답하죠. 그게. 그래서 답답할 민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